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이 전일 갭을 지켰다는 부분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반등이고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거에 대해서 뭐 반등했으니까 쳤다 이런 개념보다는 항상 그렇지만 환율의 안정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1,300원 이하로 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이제 과거 기준으로 해서 이 외환 당국도 학습이 됐는데 요 과거에 보시면 위기 때마다 환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2008년에 1,597원이 됐었고 연단으로 보면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지만 IMF 때는 2,000원 정도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을 잡으면 시장도 안정이 된다라는 게 계속 학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잘 통제가 되어 오다가 통제가 안 된 작년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이때 이제 시장이 바닥을 쳤고 그리고 지금 환율 변동이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도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히 반등했으니까 안정이 됐다 이런 개념보다는 환율 안정을 봤을 때 지금의 반등이 진짜 반등이다. 그래서 연중 저점이 1월 달로 확정이 됐다. 1월 3일에 연중 저점이고 그걸 갱신하지 않는 차원에서 어쨌든 반등을 했고 연말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시장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붕괴가 되고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모든 부정적인 걸 잠재울 수 있는 게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2024년 이후로 제로 금리로 가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저의 가장 큰 관심사 YM의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M 실적을 보면 양호합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은 내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듯이 금융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3분기까지의 매출이 1240억이다. 일단 매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1249억 매출이고 4분기까지 포함하면 한 1700억 매출이 나올 텐데 이런 매출의 증가, 1700억의 매출을 내는 회사의 어떤 은행에서 여신의 한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자금 활용이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이런 여신을 활용할 수 있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는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제 많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 계속 많이 만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는데 그 제조업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이제 발생한 어떤 관점을 본다면 매출이 곧 실력이다. 매출이 많으면 각종 정책 자금을 따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익이 있든 없든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YM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 추이가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1년, 2년, 올해 이제 1700 그리고 내년에는 신공장 가동이니까 약간 가상까지 더하면 한 3천억 정도 뛰지 않을까. 물론 공장 가동률이 금방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한 2천억 정도 보고 3천억. 이런 매출 증가를 보이는 기업의 이익도 따라갈 것이고 그 사이에 금리 인하도 있을 것이고 그럼 올라가겠지 뭐. 중소기업은 설비 투자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 자동화 공장을 건설했다는 것은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했을 것이고, 그게 제가 아마 맞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실 거고, 제가 틀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총이 500억대인데 뭐 내려갈 데가 있겠습니까? 1700억대 매출을 내놓는 회사에 시가총액 500억대다.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포괄 손익 보더라도 이번에 영업이익이 4억 9,100만 원, 이게 별도 기준인가? 예, 어쨌든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부분은 없구나.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익을 내고 있다. 예, 좋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관심 있는 종목에, 우리가 아니라 저의 관심 있는 종목의 실적이 이렇고, 그러면 뭐 통상적으로 이제 보는 종목들 하나씩 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분기 보고서까지 볼 거 없고,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1분기에 잠깐 나빴습니다. 1분기에 잠깐 나쁘고, 지금 3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예, 2분기 합쳐서 70억, 1분기는 예외적이라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노레이가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영업이익보다는 조금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 지금의 환경에서. 그리고 매출을 봐야 됩니다. 제조업의 이해가 높아질수록 매출을 봐야 되는데, 매출 234억, 매출은 나쁘지 않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234억, 뭐 1분기보다는 개선이 됐고,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 3분기보다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노레이도 실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증권, 제가 잘 언급은 안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증권업의 어떤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9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이대로 가면 1000억까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2727억 원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굉장히 준수한 실적.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지금 시총 2727억인데 이걸 어떻게 회사를 꿀꺽해가지고 청산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 4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27억을 들여서 이 주식을 몽땅 사는데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납니다. 갖고 있어서 3년 안에 원금을 회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뭐 태양광에 필적한, 태양광보다 나은, 3년 안에 원금을 찾는다라는 건 태양광보다 나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증권의 실적도 양호하다. 적어도 이제 짜증은 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가 엉망이니까 짜증은 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회사가 잘못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고, 작은 종목들 하나씩 더 보면,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 대성 파인텍을 보면, 영업 손실 1억 5,600만 원, 매출 217, 8억 4,100. 이런 회사들은 조금만 뭔가 개선이 되면, 매출이 늘거나, 매출이 217억,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늘어나거나 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특히 뭐 시총이 300억대니까.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매출 하락세가 한 번에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반응을 하지 않을까. 특히 작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실적이 턴하는지 여부를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잘 아시다시피 파두 같은 경우는 매출 3억에 148억 까먹었고 이게 뭐 회사입니까? 예. 아이고 참. 이 상장한 게 미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옛날에 바이오주들 미친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적을 대충 봤는데 뭐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쁜 제조업 환경에서 이거는 뭐 주가가 내려서 짜증 난다기보다는 예, 주주로서 일종의 동업자로서 응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뭐 가난하고 돈은 못 벌지만 시간은 참 그래도 알차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좀 타고난 장점이라고 하면 잠을 덜 자도 괜찮다라는 거였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보통 학교에 있는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온 제가 그, 그런 류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보면 그냥 필 받으면 그냥 제가 있는 고등학교 얼마 전에 제가 태양광 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뭐 그닥 그렇지만 제가 다닐 때 이제 학교를 새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이 피라미드로 만들어가지고 요 지하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밤에 공부하다가 필 받으면 그냥 밤 새버립니다. 예. 그래도 괜찮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창 때는 계속 한 4시간 정도 자면서 일을 했었고 또 어느 시점에는 선물을 한 장 할 때는 선물 안 하는 시간이 5시에서 9시입니다. 요 시간대 자고 그리고 시장 끝나면 5시쯤이었나? 3시 45분부터 야간 선물이 개장하는 6시까지 예. 요 사이에 자고 여태 자고 예, 이거는 근데 제가 잘 못 버티겠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6시간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시 반에 자면 8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4시간 30분을 자고 언제 자느냐? 이게 안 좋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버티다가 이제 주말에 좀 많이 자고 예, 중간에 한 30분 자고 이러면서 평균적으로는 한 6시간 정도 예, 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일의 효율도 좀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니까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제가 몸으로 움직여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전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마음이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서 그냥 재미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재밌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특별히 그 피로도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출퇴근을 정해진 시간에 안 하니까 뭐 밤에도 도면 그리다가 쓰러져 잤다가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컴퓨터로 와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출퇴근 시간만큼 더 할 수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됐으니까 예, 시장이 안정이 됐으니까 조금은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언제 터져도 터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돈 일단 저는 돈이 없고 돈을 안 씁니다. 이 이거 항상 이제 제가 태양광 관련해서 요 요 일종의 이제 제안서를 드리고 상담을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업체들이 금방,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우리가 이제 공제회라는 거 운영을 합니다. 뭐 무료로 20년 해 드린다는 건 사기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이 비용조차도 사실 우리가 단체로 하기 때문에 단체 보험 들고 안전관리자한테 일을 몰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라서 이걸 적립해 가지고 인버터를 나중에 교체를 한다."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이거 이상으로 좋은 시스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 대답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에 쓰는 돈이 50만 원입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돈이 없고 첫 번째로. 그래서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 없어서 못 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언제였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제 큰집에 갑니다. 큰집에 가서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 노인이 되셔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도 그 지리산 산 골짜기에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그 흑염소 키우고 막 이렇게 사셔 가지고 갑자기 가끔 이제 할아버지 제사 때 한번 가면 말씀이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막 말씀 막 숨도 안 쉬고 말씀하시다가 뭔가 말이 나오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보라." 고 가만히 있어 보라면서 혼자 말 다 해 버립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걸 또 봤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 해 가지고 이게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점점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할 것 같은 말이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왠지 오늘은 오랜만에 녹화를 해서 그런지 댓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까 전에 조금 웃긴 게 있어 가지고 어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쇼츠에 이렇게 우리 태양광 하는 거를 우리 또 이 정말 유능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편집을 해 주는 친구가 있는데 잘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동영상을 이렇게 던져 드리면 알아서 이렇게 뭐 좀 잘해 가지고 요거 보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합쳐서 1 분이 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했는데 우리 기능장 조 팀장입니다. 전기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그런데 키도 거의 뭐 190 되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우리 조 팀장이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잘 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편집을 잘 하니까 재밌어 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계속 동영상을 좀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요 모듈 이제 어제 모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것도 이제 지루하니까 좀 빨리 이렇게 돌리는데 이제 사수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사수가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데 댓글 보면 제가 이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요 짐 들고 전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 영상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그 앞에 이제 사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깨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뭐 그런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 잘 모를 때 저 어설프게 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런 거 보면 재밌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듈이 이렇게 적재가 됐고 이 사실 이게 필요할 때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맞다. 이게 또 제가 문제인데 항상 그렇지만 제가 좀 역주행하는 건 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모두 결제를 언제 했냐면 이거 수입할 때 결제를 요때 했습니다. 결제하고 나니까 환율이 빠져가지고 이게 50원이면 1350원에서 50원이 빠졌으니까 한 3에서 4%인데 금액으로 치면 이게 몇 천만 원이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돈을 이만큼 덜 벌었다 이게 아쉬운 게 아니라 저 금액이 만약에 잘 세이브가 됐다면 그러면 더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더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 하면 진짜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반대로 가냐 싶어가지고 조금 뭐랄까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이렇게 댓글을 다실 정도면 정말 여러분들 성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이제 하나 안 보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종목을 다루고 가느냐 좀 애증 그러니까 애보단 증이 많은 이마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이제 조금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데 이마트의 하락 요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게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일 거고 이 멀쩡한 종목이 계속 빠지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건 결국 실적이 이제 돌아왔다는 라는 거. 이 실적이 돌아온 거에 제가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마켓 뭐 요즘 뭐지 그거 그, 빅스마일 빅스마일 데이 요거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그 장비를 좀 샀습니다. 장비가 뭐냐면 저는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진주에 제 고향 집에 모니터 이렇게 3대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마산에 또 이렇게 해놓고 창원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공장이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저 위에 군포에도 지금은 이제 조금 하필 이거 저 뭐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거의 안 가게 돼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디 가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이제 중간중간 할 수 있게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더 하려고 하면 운전기사를 한 명 두면 이동하는 시간에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제가 이 태양광 밴드도 그렇고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걸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내년 2월 말에 운전기사를 한 명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그 이마트가 계속 빠졌던 게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크고 첫 번째로 오너가 좀 안 나대야 되는데 요즘 좀 덜한가 싶기도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이마트의 가치의 대부분이
이마트 점포가 있는 그 지점의 부동산 가치인데, 그게 지금 핵심 지역이라서 여전히 좋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양점 같은 경우 뭐 이걸 재개발해서 주상 복합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 자산의 몇 배로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 네 번째 실적, 요 네 가지 요인으로 내려 가지고 제가 이마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리다가, 왜냐면 뭐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저는 싼 거 보면 눈 돌아갑니다. 싼 거 보면 눈 돌아가는데, 이마트를 보시면 현재 시총이 이제 2조 1,000억입니다. 뭐 이건 2조 1,000억인데, 과거 기준으로 이마트가 뭐 점포 하나 정리할 때마다 뭐 1조 원, 1조 5천억씩 이렇게 영업이익을 냈었고, 쓱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또 평가이익도 내고, 그래서 13조 5천억 그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도 확보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데,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것만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2.1조 원의 시가총액인데 순자산이 13조 5천억이다. 점포 한 두 개만 팔면 이 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 앞으로 뭐 승계 과정도 있고, 또 오너 리스크도 너무 크고, 매출이 정체된 일종의 사양 산업이다. 그리고 쿠팡한테 밀리고 있다. 뭐 등등 부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뭐 악조건에서도 흑자를 내니까 또 평가가 바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좀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계기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 주가가 너무 빠졌으니까, 제가 싸다고 했을 때 시점에서도 거기서 한 30% 빠졌으니까, 좀 돌아서는 쪽에 기대를,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 없이 주가가 단순히 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희망이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마트 말고 하나 더가 이제 한국전력인데, 예,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산업용에 한정돼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기요금 인상을 했고, 예, 그리고 구매 S&P인데, 이 구매가 S&P가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다, 유가가 오를 거니까 이런 전망이었으나, 유가가 안 오르고 중동 전쟁도 거의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전에서 이제 흑자를 낸다는 것은 한전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이게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전이 흑자, 그러면 한전채가 발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제 시중에는 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자금이 흔해지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중금리 안정까지 연결이 돼서 주식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네, 그래서 한전이 3분기 흑자고 4분기에도 흑자를 낼 것 같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년에도 이제 흑자를 계속 낼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조조정까지 더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 흑자 규모가 꽤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본 시가총액이 아주 저렴하다. 예, 그래서 한전에도 가격도 아주 매력적이다. 그래서 한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싼 거 보면 눈 돌아가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싸다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게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데 싸다,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